앞으로 공부하시면 이거 많이 나와요. 승용차, 뭐 차량 관련된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차량 운반구 아니면 뭐 있다 그랬어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씁니다. 대부분 차량은. 그래서 거기 11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분개할 때는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금 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급하면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거기 뭐 나갔다고요? 현금. 그래서 얼마 나갔어요? 4만 원. 근데 나가서 대변이 아니고 현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주게 되면은 늘어나세요, 줄어드세요?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외워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감소 어느 변이었어요? 대변이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 엔진 오일 보충했죠? 요거는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유지비예요? 예, 차량 유지비예요. 그 자산이냐 비용이냐의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산은 대부분 그거를 산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용은 대부분 돈 쓰면 끝나는 거. 예,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차량 유지비인데 제가 앞으로 이거 쓴다 그랬어요. 앞에다가 5라고 쓰면 제조 원가고요. 8이라고 쓰면 판매비와 뭐라고요? 관리비.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8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4만 원. 근데 왜 8이라고 썼냐면 거기 지문에 공장이라는 말이 없어요. 맞죠? 네, 공장이라는 말 없으면 무조건 8이에요. 제조라는 내용 없으면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차량 유지비 비용의 뭐요? 증가. 그래서 항상 그 증가 감소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2번은 같이 풀 거예요. 일단 11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잘 안 되시면 이야기하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른 건데 어쨌든 시험 보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2번은 같이 볼게요. 9월 8일. 거기 보시면 기존 매장의 확장을 위해 바로 연매장을 추가로 2년 기간의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5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했대요. 우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죠? 당좌예금이에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얼마 나갔어요? 네, 5천만 원 나갔죠. 근데 나가서 대변이 아니고 당좌예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주게 되면은 늘어나세요, 줄어드세요? 줄어들죠.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빌리면서 주는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임차 보증금. 임차의 뜻이 뭐냐면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주인을 뭐라 그러죠? 임대인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임대인. 그 다음에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을 뭐라 그래요? 임차인. 그래서 임차가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고 보증금 줬다. 그래서 무슨 보증금이라 그래요? 임차 보증금. 그러면 반대로 내가 집주인이면 무슨 보증금이라 그럴까요? 네, 그때는 임대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말뜻이 중요합니다. 임대, 임차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을 뭐라 그런다고요? 임대인. 예,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을 임차인. 예, 이런 것도 잘 봐두시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르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내가 꼭 필요하면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어저께 풀었었던 8번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13번이 월급 주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계 연습할 때 또 보긴 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 관리부장님의 급여 있으시죠? 예, 월급을 급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 월급 줘야 돼요? 200. 비용의 증가. 월급은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세 82,000원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무슨 금이라 그래요? 예수금. 얼마 세금 떼셨다고요? 82,000원. 요게 부채예요. 왜 부채냐면 요거는 직원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나오면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 세금 내려고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내야 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 받았다. 그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드렸어요? 보통 예금 191만 8천원.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감소. 그리고 분계가 좀 괜찮아지려면 한 2, 300개는 풀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요렇게 할 때 요렇게 되는 거구나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차변에 있는 급여 있죠. 요 급여가 세전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 가갖고 저 월급 얼마예요? 그럼 200만 원이래. 통장에 200이 안 찍혀요. 왜냐면 회사에서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뭐요? 세전. 그러니까 국가도 재밌는 게 이거는 지금까지 뭐 어느 정권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국가도 웃긴 게 뭐냐면 금액이 커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세전이라던가 아니면 사장님 월급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금액이 작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통계할 때 장난쳐요. 무슨 장난치냐면 사장님들 월급을 빼버린다던가 아니면 세후로 계산해버린다던가 이런 장난들을 좀 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권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 장난쳤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세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50%가 한 270에서 280이 50%래요. 참고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 2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의 세금 신고가 거의 반 정도래요. 그리고 연봉으로 치면은 1억 넘는 사람이 한 5%인가 7% 정도 되고. 그래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지만 적게 버시는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TV에 나오는 거는 한 350에서 360 정도가 중가운데라고 하는데, 일단 국세청에 신고되는 거는 300 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가운데 층이.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평균값을 내면 600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치는 믿으면 안 돼요. 이게 평균치에 에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예금 있죠? 이 보통예금이 세후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맞죠? 내 통장에 얼마 찍히냐? 그래서 요즘 이런 경우들도 있대요. 과거에도 있었을 건데 통장에 월급 찍히는 거 보고 출근 안 하시는 분도 있대요. 근데 그게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너스 있는 회사들 있죠? 보너스 주는 회사들은 이게 달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어때요?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연봉이 2,400이야. 그러면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월 200씩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는 이번 달에는 180 주다가 뭐 다음 달에 막 240 주다가 이렇게 차이 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게 보너스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면접 보고 합격해서 들어가면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때 자세히 물어보세요. 솔직히 면접 볼 땐 못 물어봐요. 왜냐면 월급 물어보면 안 뽑아줄까봐. 근데 근로계약서 쓰면 어쨌든 나 뽑힌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런 거 물어보면 되죠. 저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나요? 네. 세금 대략 얼마 정도 띄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알려줘요. 담당자들이. 왜냐면 이제 우리 회사 직원 됐으니까.
그래도 그런 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나라 연봉은 대부분 퇴직금 포함인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회사 갔는데 우리 회사는 열셋으로 나눈데 그러면 퇴직금 포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회사는 12로 나눈데 그러면 퇴직금 별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더 월급이 세죠? 퇴직금 별도가 세겠죠. 그런 것들도 알아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연봉이 퇴직금 포함일 확률이 높아요. 아닌 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 왜 다녀요? 돈 벌려고. 맞잖아요. 회사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긴 있겠지만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통장에 월급 찍힐 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받는지는 알아야 소비를 어떻게 할 건지, 통장에다가 얼마나 모을 건지. 근데 솔직히 신입 때에는 잘 못 물어보긴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이야 막 물어보고 다니지만 신입 때는 솔직히 왠지 물어보면 안 뽑아줄 것 같아.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번 풀어보세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러면 6개월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했대요.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입금하면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들어오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 800. 그러면 통장에 돈이 많아졌겠죠? 통장은 다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6개월이면 긴가요? 짧은가요? 짧죠. 그래서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1년보다 길면은요, 그때는 장기 차입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자가 짧을 단자고 장자가 길장자잖아요. 여기에서는 1년 기준입니다. 800만원 부채의 증가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여기에다가 국민은행이라고 쓰셔야 돼요. 우리 채권하고 채무에다가는 뭐 쓰셔야 된다고요? 거래처.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게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갚아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은 채무예요. 뭐라고요? 채무. 그래서 거래처를 꼭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5번 풀 건데 제가 답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거기 택시비 있죠. 이거 뭐라 그러냐면 여비교통비라 그래요. 아직 우리가 이런 건 헷갈리잖아요. 왜냐면 몇 개 안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힌트는 드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운반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얘기 엄청 많이 할 겁니다. 네. 무슨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거냐면은 요거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에 팔았을 때의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제가 이거를 꽤 많이 적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잘 나오니까 시험에.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예요. 상품 살 때 운반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차변에 뭐 샀죠? 상품. 그래서 상품을 사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150만원 주고 운반비도 줬잖아요. 그러면 150에다가 20 더하면 얼마죠? 170 나와요. 그래서 170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부대 비용이라는 게 추가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친다. 그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운반비 20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지급하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170인데 나가서 대변이 아니고 돈 주면 현금이 줄어들잖아요. 자산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17번은 제가 힌트 드릴게요. 16번 일단 먼저 정리하시고.
1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출장. 그래서 출장 문제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시는 편인데요. 우리가 직원 출장들 가잖아요. 그러면 출장비는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다 오죠. 그러면 정산이라는 거랍니다. 이때는 여비교통비예요. 그래서 출장 나오면 두 가지가 기억나셔야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장 갈 때는 가지급금, 갔다 오면은 뭐요? 여비 교통비. 요거를 이용하셔서 거기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 17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제가 40만 원이라고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그 40만 원이 출장 갈 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갈 때 40만 원 들고 갔는데 얼마 썼다? 35만 원 썼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이분 출장 가서 얼마 쓰고 오셨어요? 35만 원. 그래서 출장 가서 쓰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여비 교통비. 그래서 가셔서 얼마 쓰셨다? 35만 원 쓰셨다.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출장 갈 때 얼마 들고 가셨다고요? 40만 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왜 자산이냐면 이 돈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출장 갈 줄 알고 돈 줬는데 출장 취소됐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무슨 처리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 처리. 그래서 결론은 40만 원 줬는데 35만 원어치만 쓰고 오셨어요. 그러면 현찰로 얼마 갖고 오셔야 돼요? 5만 원 갖고 와야 되겠죠. 남은 건 다시 회사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답하고 내용 보고 이 사람 40만 원 갖고 갔네. 그래, 출장 갈 때 갖고 갔으면 가지급금이네. 또 출장 가서 얼마 썼네? 35만 원 썼네. 출장 가서 쓰는 건 뭐라고요? 여비 교통비네. 그 다음에 40만 원 들고 가서 35만 원 썼으니까 얼마 남겨왔네? 5만 원. 이런 식으로 뜻풀이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18번은 광고 나오면 광고 선전비예요. 요거 활용해서 1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했죠? 네, 광고할 때 들어가는 돈을 뭐라고 하세요? 광고 선전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고하는데 얼마 들어갔냐면 10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을 드렸는데 뭘로 드렸나 봤더니 현금으로 줬죠. 그러면 현금 10만원 자산의 모여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9번을 푸실 건데요.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번 보시면 판매용 가방을 뭐라 그러냐면은요. 상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상품.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도 현금 처리하시면 되세요. 자기압수표 무슨 처리하라고요? 현금. 왜냐면 수표는 뭐처럼 써요? 현금처럼 쓰죠. 그래서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고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19번 보시면은요. 가방닷컴에서 판매용 가방 20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중 5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는데 인수 운임 있죠. 운임은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살 때 부대 비용은 합친다 그랬죠. 그래서 상품 202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합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0만원에 2만원 합쳐서 20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압수표도 현금이고 그냥 현금도 현금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대변의 현금 52만원. 되도록이면 똑같은 건 합치세요. 그래서 50만원에 2만원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세요? 52만원.
그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돈으로 받으셨어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어요. 한 달 후죠. 그래서 한 달 후니까 안 준 겁니다. 외상 매입금 얼마요? 150. 부채의 증가. 그리고 채권하고 채무는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닷컴이요? 가방닷컴 적어주셔야 돼요. 외상 매입금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20번 풀어보세요. 어음 나오면 두 가지예요. 돈 받으면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돈 주면은요? 지급 어음. 이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 20번 보시면은요. 상품 매입 대금으로 준 약속어음 60만 원이 만기가 돼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죠. 지급하면은 나가죠. 나가니까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얼마 나갔어요? 60. 자산의 감소. 어음 때문에 돈 줬잖아요. 돈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라 그랬죠? 아까? 지급어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어음 쓰셔야 돼요? 지급어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 60. 부채의 감소. 이 어음은 누구 거예요? 담비 가방. 왜냐면 이걸 적어주셔야 아 담비 가방 걸 갚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 쓰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처를 알아야 될 때 있잖아요. 내가 돈 줬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뒤쪽 가면 쓸 게 좀 많거든요. 그러면 부채 감소 쓰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감소 대신 화살표 밑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쓰시다가 나중에는 줄여서 쓰세요. 나만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외상매입금이라고 안 써요. 시험 볼 때는 외매라고 그 외입이라고 써요. 전.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외출. 근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종종 있어요. 본인이 써놓고선 뭐라고 썼는지 몰라.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지금 이거 남 보여주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남 보여주려고 쓸 때는 꼭 풀네임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나만 봐도 될 때는 축약하실 수 있으면 뭐를 하세요? 축약하십시오. 근데 왜 그러냐면 평소에 우리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쓰니까 조절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21번 푸시는데 모르겠으면 아까 풀었던 13번 보고 푸시면 됩니다. 풀어보세요. 월급 준 거 뭐라 그랬어요? 급여 15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 많이 나옵니다. 돈 줄 때 세금 떼야 돼요. 세금 떼는 거 뭐라고 하세요? 예수금. 얼마 떼었냐면 10만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어요? 현금 140. 돈 줄어드니까 자산의 감소. 오늘의 라스트 문제는 22번. 자동차 나오면 차량 운반 구하고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셔서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은요. 22번 보시면 자동차를 사셨는데 항상 살 때에는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꼭 부대 비용을 끝쪽에 줘요. 그래서 1000만원에서 20만원이니까 얼마예요? 1020.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는 220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할부죠. 할부는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 급급 800. 부채의 증가.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대한자동차.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외상에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었는데 지금은 미지급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는 팔 거예요, 쓸 거예요? 쓸 거죠.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물어볼 건데 열심히 대답하세요. 그러면 늘어요. 왜냐면 졸립잖아요. 저도 알아요. 졸려요. 그래서 이론을 빨리 나가는 이유가 실기 나가고 문제 풀면 좀 덜 졸려요. 근데 이론할 때가 제일 졸려요. 그래서